시장에 진열된 배추가 모두 신선해 보이지만 그 중에는 김장을 완전히 망쳐버릴 만큼 치명적인 특징을 가진 배추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겉은 싱싱한데도 소금물에 넣으면 좀처럼 숨이 죽지 않고 양념을 발라도 겉에서만 겉도는 배추가 왜 생길까요? 얼마 전 지인인 69세 김정수 님이 평소처럼 김장을 준비했다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보기엔 너무 멀쩡했는데 절이는 과정에서 전혀 부드러워지지 않고 며칠 뒤 꺼내보니 김치 맛이 밍밍하고 속은 여전히 단단해 도무지 발효가 진행되지 않았던 겁니다. 평생 김장은 자신 있었다며 허탈해하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채소와 발효 환경을 연구해 왔습니다. 대학에서 식품 발효학을 전공하고 나서 지금까지 줄곧 우리 전통 채소와 발효 조건에 대해 현장 연구를 이어오고 있어요. 그동안 수많은 분들과 상담하면서 비슷한 고민을 정말 많이 들어왔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는 단 3초면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배추를 고를 때 딱 3군데만 눈여겨보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모르고 그대로 구매해오고 계시죠. 뿌리 단면의 상태, 겉잎이 남아있는 정도, 속잎의 색깔만 확인해도 저장용 배추인지 김장용 배추인지 단번에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시장에서는 깨끗하고 예쁜 배추가 더 잘 팔리기 때문에 겉모습만 다듬어서 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정작 발효에 필요한 핵심 요소들은 가려지고 마는 거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배추가 위험 신호를 갖고 있는지, 시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한눈에 알아챌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배추 고를 때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하시나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얼마 전 지인 김정수 69세님이 김장 준비를 하면서 큰 낭패를 봤다고 제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매년 가족들이 기다리는 김장이라 이번에도 좋은 배추를 찾겠다고 일부러 먼 장터까지 가서 깨끗하고 예쁘다는 배추를 골라오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절이는 순간부터 벌어졌습니다. 소금물에 넣어도 잎이 전혀 휘어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숨이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소금 농도가 잘못된 줄 알고 다시 해봤지만 결과는 똑같았대요. 6시간을 넘겨도 배추가 그대로 뻣뻣하게 서 있으니 답답하고 난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정수님은 본인이 실수한 줄 알고 양념까지 새로 준비해 다시 버무렸지만 며칠 뒤 열어보니 김치는 속까지 맛이 스며들지 않고 겉에만 얇게 코팅된 것처럼 따로 놀았다고 합니다. 안쪽 잎은 여전히 아삭한데 발효 냄새는 거의 나지 않고 전체적으로 밍밍하고 싱거운 맛만 남았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잃었다며 한동안 우울해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사실 이런 일은 김정수님만 겪은 게 아닙니다.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비슷한 경험을 한 번쯤은 하셨어요. 배추가 문제였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김장 전체를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냥 억지로 먹거나 버려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신호 하나만 알아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였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배추가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 거예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건강한 노년과 행복한 식탁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배추 고르는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김장 성공률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체크 포인트만 기억하셔도 실패 확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수님처럼 평생 자신 있던 김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지 않으려면 오늘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장에서 배추 앞에 섰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신호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장에 가시면 가장 먼저 뿌리 단면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뿌리 단면이 울퉁불퉁하고 거칠게 잘려 있으면 즉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배추는 밭에서 수확할 때 현장에서 칼로 한 번에 절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단면이 자연스럽게 거칠게 남고 흙이나 섬유질도 조금씩 붙어 있어요. 국내 농업기술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국산 배추는 뿌리를 자를 때 매끄럽게 다듬지 않고 바로 출하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저장용으로 들어오는 배추는 운송 과정에서 상처를 최소화하려고 뿌리를 깔끔하게 둥글게 정리해서 자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단면이 너무 매끈하고 둥근 형태로 잘려 있으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 박명수 71세님은 깨끗한 단면만 믿고 구매했다가 절이는 과정에서 배추가 돌처럼 버텨 김장을 실패했다고 합니다. 뿌리를 뒤집어 보셨을 때 흙과 거친 섬유질이 남아있으면 안심해도 됩니다. 너무 매끈하고 둥글게 잘려 있다면 저장용 배추일 가능성이 크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혹시 지금까지 배추 고르실 때 뿌리를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확인할 부분은 바로 겉잎입니다. 국산 배추는 겉잎이 두껍고 진한 초록색으로 두세 겹 붙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이 겉잎이 왜 중요하냐면 자연스러운 보호막 역할을 해서 속잎의 품질을 지켜주거든요. 농촌진흥청 분석 자료를 보면 겉잎이 남아있을수록 배추 전체의 수분 함량이 고르게 유지되고 발효에도 유리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장용 배추는 운송 중에 겉잎이 상하거나 지저분해 보일까봐 미리 벗겨내는 경우가 많아요. 겉은 깔끔해 보여도 속잎이 이미 건조해지기 시작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민아 66세님은 겉잎이 예쁘게 벗겨진 배추가 더 신선한 줄 알고 샀다가 속잎이 건조하고 질겨 실망하셨다고 합니다. 겉잎이 남아있는 배추를 선택하고 속잎의 색을 비교해 보시면 품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겉잎이 거의 없다면 저장이나 운송 과정에서 떼어냈을 가능성이 크니까 피하시는 게 좋아요. 평소 겉잎을 보고 배추 상태를 가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세 번째 신호를 살펴볼 텐데요. 배추를 살짝 벌려보시면 속잎이 보이는데 이 속잎이 진한 노란색일수록 발효에 유리합니다. 국내 배추 품종은 햇빛을 충분히 받아서 자라기 때문에 속잎 색이 더 진하게 발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노란빛이 선명하다는 건 그만큼 영양분이 충분하고 조직이 건강하게 성장했다는 의미거든요. 반대로 속잎이 연두색이나 거의 흰색에 가깝다면 저장 기간이 길었거나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배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민석 73세님은 속잎이 연한 배추를 골랐다가 김치가 쉽게 쉬어버리는 경험을 하셨어요. 배추를 살짝 벌려서 노란빛이 선명한지 꼭 확인하세요. 속잎 색을 확인하고 구매한 적 있으신가요?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시장 조사 나가면 배추 앞에서 한참 들여다보고 있으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저보고 배추 박사냐고 물어보세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오늘 이 방법대로 배추 고르시면 주변에서 전문가 소리 들으실 겁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건 배추 모양입니다. 국내 재배 품종은 길쭉한 타원형이 특징이에요. 이런 형태가 발효 과정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잎이 촘촘하고 수분 유지력이 좋거든요. 국내 품종은 김장용으로 개량된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길쭉하고 단단하게 속이 차는 구조로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저장성과 운송성을 강화한 품종은 둥근 형태로 개량된 경우가 많아요. 둥글면 싸기도 편하고 상처도 덜 나거든요. 신영호 70세님은 둥근 형태의 배추를 골랐다가 절임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낭패를 보셨습니다. 배추를 고를 때 길쭉한지 둥근지 먼저 비교해 보세요. 둥근 형태는 저장성과 운송성을 강화한 품종일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 배추 모양까지 보면서 고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마지막 5번째 신호만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마지막으로 확인할 건 바로 잎의 질감입니다. 배추 잎을 가볍게 구부려 보면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잎이 발효에 적합해요. 우리 배추는 조직이 더 촘촘하고 섬유질 균형이 좋아서 숨이 잘 죽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건 김장용으로 오랜 기간 개량되면서 생긴 특성입니다. 반대로 저장용 품종은 오래 보관하려고 섬유질을 강화한 경우가 많아서 질감이 뻣뻣하고 잘 휘어지지 않아요. 박혜정 68세님은 잎이 뻣뻣한 배추를 샀다가 절이고 나서도 잎이 잘 부서져 버려 김장을 못 하셨습니다. 가볍게 구부려 보고 부드럽게 휘어지는지 확인하세요. 뚝 부러지는 듯한 질감이라면 발효가 어렵습니다. 잎의 질감을 직접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5가지 핵심 신호를 정리해 봤어요. 뿌리 단면의 거칠기, 겉잎에 남아있는 두께, 속잎 색깔의 진함, 배추 모양의 형태, 잎의 질감까지 모두 체크하시면 저장용 배추를 확실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배추를 잘 골랐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실전 노하우거든요. 다음 장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쌓은 실전 노하우를 쏟아드릴 겁니다. 시장에 가기 전에 꼭 기억할 3가지 포인트만 정리해도 실패 확률이 크게 줄어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현장에 가서 배추를 보면 어디부터 봐야 할지 헷갈려 하시는데 그럴 땐 순서를 정해두는 게 좋아요. 첫 번째로 뿌리를 확인하고, 두 번째로 겉잎을 살펴보고, 세 번째로 속잎의 색을 체크하는 순서로 가시면 됩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깨끗하고 반듯하게 정돈된 배추가 오히려 저장용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뿌리, 겉잎, 속잎 순으로 확인하세요. 이 3가지만 제대로 보셔도 잘못된 배추를 고를 수 있어요. 평소 장보러 나가실 때 이런 기준을 갖고 가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서 잠깐 재미있는 팁 하나 드릴게요. 저는 시장 갈 때 손에 작은 메모지 들고 가요. 뿌리, 겉잎, 속잎 이렇게 3단어만 적어서요. 나이 들면 깜빡하기 쉬우니까 이렇게 작은 치팅 페이퍼 하나 만들어 가시면 정말 편하세요. 배추를 사오신 다음 보관 방법도 신경 써야 합니다. 보관 환경이 조금만 달라도 수분이 빠르게 손실되거든요. 특히 바람이 많이 통하거나 온도가 높으면 배추가 쉽게 무르게 됩니다. 김장 전에 며칠 보관해야 하는 경우라면 신문지나 면, 천에 감싸서 서늘한 곳에 두세요. 직사광선은 피하시고 통풍은 적당히 되는 공간이 좋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오히려 수분이 빠져나가서 잎이 마르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상온에서 보관할 때는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관 중 배추가 빨리 시든 경험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보관 방법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세척 단계도 정말 중요합니다. 담근물 세척은 표면 잔류 성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큰 대야에 물을 받아서 배추를 1분 정도 담갔다가 흔들어 씻고 다시 물을 갈아서 3번 정도 반복하면 됩니다. 식초나 소금을 과하게 넣으면 잎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 맹물로만 씻는 게 가장 안전해요. 잎 사이사이에 흙이나 먼지가 끼어 있을 수 있으니까 손으로 가볍게 벌려가며 씻어주시면 더욱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물에 1분 담그기, 흔들어 씻기, 3번 반복하는 이 방법만 기억하시면 돼요. 혹시 평소 어떤 방법으로 배추를 씻고 계신가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배추 씻을 때 너무 힘주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잎이 찢어질 정도로 세게 문지르시는데 그러면 나중에 절일 때 문제가 생겨요.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씻어주세요. 우리가 아기 목욕시키듯이요. 절임 과정도 김장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단계거든요. 배추는 숨이 죽는 과정이 발효의 준비 단계입니다. 이때 너무 급하게 절이면 내부까지 고르게 절여지지 않아요. 겉은 물러지는데 속은 여전히 단단한 상태가 되면 나중에 양념이 제대로 스며들지 않습니다. 굵은 소금으로 6시간 정도 천천히 절여주세요. 소금을 뿌릴 때는 뿌리 쪽에 좀 더 많이 뿌리고 잎 끝으로 갈수록 적게 뿌리는 게 좋아요. 뿌리 쪽이 두껍고 단단하기 때문에 소금이 더 필요하거든요. 중간중간 뒤집어 주면서 고르게 절여지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절임 시간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6시간이 기본이고 배추 크기에 따라 조금 조절하시면 됩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어머니는 배추 절일 때마다 타이머를 3개나 맞춰 놓으세요. 2시간마다 뒤집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은 타이머 소리에 깜짝 놀라서 소금을 엎질렀대요. 그래서 요즘은 핸드폰 알람으로 조용하게 하신답니다. 타이머 활용하시면 편하세요. 양념이 잘 스며드는 조직 선택법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잎 조직의 틈이 충분해야 양념이 속으로 스며들거든요. 조직이 너무 두껍거나 건조하면 양념이 겉돌기 쉽습니다. 그래서 배추를 고를 때부터 속잎이 촘촘하고 촉촉한 배추를 골라야 해요. 손으로 살짝 눌러봤을 때 탄력이 느껴지고 촉촉한 느낌이 드는 배추가 좋습니다. 너무 건조하거나 딱딱하면 나중에 양념을 아무리 잘 발라도 속까지 스며들지 않아요. 김치 양념이 속까지 잘 스며드는 배추를 찾고 싶으신가요? 그럼 속잎의 촉촉함과 탄력을 꼭 확인해 보세요. 절인 배추 헹구는 것도 요령이 있습니다. 너무 여러 번 헹구면 배추의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고 맛도 떨어져요. 2번 정도 헹구는 게 적당하고 마지막엔 물기를 충분히 빼주는 게 중요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양념이 묽어지고 발효 속도도 불규칙해지거든요. 채반이나 소쿠리에 올려서 30분 정도 두었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배추를 뒤집어 가면서 골고루 물기가 빠지도록 해주세요. 물기 제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김치가 쉽게 물러지고 맛도 떨어집니다. 양념 바르는 방법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바르려고 하지 마시고 잎 한 장 한 장 사이사이에 골고루 펴 발라주는 게 좋아요. 특히 뿌리 쪽은 두껍기 때문에 양념을 좀 더 넉넉하게 발라야 맛이 고르게 배어듭니다. 손으로 잎을 살짝 벌리면서 양념을 문지르듯이 발라주면 양념이 조직 속으로 스며들어요. 급하게 대충 바르면 나중에 김치를 꺼냈을 때 어떤 잎은 짜고 어떤 잎은 싱거운 상황이 생깁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게 나중에 훨씬 맛있는 김치를 드실 수 있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요.
김장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결과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마지막으로 김치를 담을 용기 선택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유리나 도자기 용기가 발효에 더 유리하거든요. 플라스틱은 김치 냄새가 배기도 하고 장기 보관할 때 성분이 녹아 나올 수도 있어요. 요즘은 김치 전용 용기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 그런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용기에 담을 때는 너무 꽉 눌러 담지 마시고 적당히 공간을 남겨두세요. 발효 과정에서 가스가 생기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해요. 김치 위에 우거지나 배춧잎을 한 겹 덮어주면 공기 접촉을 막아서 변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마무리 시간을 가져볼까요? 함께 가시죠.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에서 배추를 고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신호와 김장을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깨끗하고 예쁜 배추를 좋은 배추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풀이에 거친 단면과 남아있는 거집, 속잎의 진한 노란색이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잘못 고르면 어떻게 될까요? 절임 과정부터 발효까지 모두 무너지고 맛도 잃기 쉽습니다. 배추가 소금물에서 숨이 죽지 않으면 양념이 속까지 스며들지 않고 겉에만 맴돌게 돼요. 며칠이 지나도 발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김치 맛이 밍밍하고 단단하게 남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먹을 수도 없고 버려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배운 방법대로 제대로 고르면 어떻게 될까요? 김치가 단단히 숨을 죽이며 양념이 속까지 스며드는 아주 깔끔한 발효가 이루어집니다. 입마다 균일하게 맛이 배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신맛과 감칠맛이 살아나요. 발효가 잘 된 김치는 색도 선명하고 아삭한 식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김장의 결과물이에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꼽자면 시장에서 배추를 들었을 때 반드시 뿌리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뿌리 단면이 거칠고 흙이 남아있는지 보세요. 이 신호 하나만 알아도 실패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뿌리가 너무 매끈하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일단 의심하고 다른 부분도 함께 확인하시는 거예요. 겉잎이 두껍게 남아있는지, 속잎이 진한 노란색인지, 배추 모양이 길쭉한지, 잎을 구부렸을 때 부드럽게 휘어지는지까지 확인하시면 완벽합니다. 이 5가지 체크 포인트만 기억하셔도 김장 성공률이 확 올라가요. 그리고 배추를 사온 뒤에도 보관 방법을 잘 지키셔야 해요. 신문지나 면천에 감싸서 서늘한 곳에 두시고 절이기 전에는 담근 물로 3번 정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절일 때는 굵은 소금으로 6시간 정도 천천히 절이고 중간중간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양념 바를 때는 잎 한 장 한 장 사이사이에 골고루 펴 발라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보고 경험한 걸 오늘 이 시간에 모두 쏟아냈어요. 함께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라디오 방송 진행하는 것처럼 대화하듯 이야기 나눈 것 같아서 저도 즐거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김장 후 김치를 저장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온도 관리와 숙성 속도 조절 방법까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치가 너무 빨리 쉬어버리거나 반대로 발효가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가 바로 온도 때문인 경우가 많거든요. 적정 온도를 맞춰주는 것만으로도 김치 맛을 몇 배는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김치 냉장고 온도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반 냉장고에서 보관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숙성 속도를 늦추고 싶을 때와 빠르게 하고 싶을 때 각각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전 팁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한 줄 정도 남겨주시겠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유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뿌리 확인법이 새로웠는지, 겉집 이야기가 인상 깊었는지, 아니면 절임 시간에 대한 내용이 도움이 되었는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김장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좋은 지식이 되니까요. 오늘도 건강하고 맛있는 식탁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